안녕하십니까, 사진가 이성일입니다. 필름 카메라들이 거의 대부분 시야율이 낮아요. 시야율이, 즉 내가 보는 것보다 사진에 찍히는 비율이 훨씬 넓습니다. 그 시야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, 그리고 나서 내가 들고 있는 카메라는 시야율이 얼마나 되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캐논 T90이라는 카메라예요. 아마 T90 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. 이 T90 같은 경우도 시야율이 딸려요. 어떻게 딸리느냐? 시야율이 제가 알기로 이게 한 90% 정도 되는 거로 아니 92%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. 그 시절에 나오던 카메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이런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시야율이 100%입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실제 필름 면에 찍히는 그 비율이 똑같다는 거죠. 즉 1대1이라는 얘기예요.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펜탁스인데요. 제가 펜탁스는 중형 645하고 67을 좀 오래 썼어요. 그러나 이제 35mm는 캐논을 주력으로 썼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쓰지 못하다가 제가 얼마 전서부터 이제 펜탁스를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렌즈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펜탁스가 생산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렌즈가 좀 어쩌다가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렌즈는 별로 없지만 어찌됐건 이 펜탁스 이 기종 같은 경우는 MX예요. 펜탁스는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면 메인 계보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모델들은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있고 아니면 보급형으로 따로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죠. 이 MX 같은 경우도 이게 상당히 명기로 많이 알려졌던 카메라인데 그 뒤에 LX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카메라도 역시 제가 알기로 92%를 알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. 바로 수동 시절, 즉 AF가 안 되던 시절, 그 시절의 카메라는 대체적으로 시야율이 90에서 92% 정도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기술적 한계 아니었나 싶어요. 바로 이 기종들. 아까 보셨다시피 이 EOS1하고 EOS1 시리즈요. 그 다음에 F4부터는 시야율 100%가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하죠. 바로 AF 카메라 시대에 들어서 이게 100%가 구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발전을 하면서 사진가들에게 여러 가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게끔 많이 노력을 사실 카메라 회사들은 해요. 이제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겠죠. 또 이제 시야율이 상당히 낮은 카메라들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이 중형 카메라인데요. 이거는 펜탁스 645N입니다. 이 뒤에 N2도 나왔습니다. 미러업 되는. 근데 이제 역시 펜탁스 645도 제가 알기로 시야율이 이건 아마 90%일 거예요. 마미야도 있고 뭐 젠자 브로니카도 있고 뭐 후지 645도 있고 굉장히 후지는 두 가지가 있죠. 레인지 파인더식하고 이란 리플렉스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시야율이 100%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67들이요. 펜탁스 67은 필드에서 대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마미야는 스튜디오나 실내 촬영에서 대표적 기종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 펜탁스 67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시야율이 90%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. 왜 그러냐면요. 제가 한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어떤 때는 막 그냥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도 막 찍혀 있고 분명히 찍을 때는 안 보였는데 어떤 때는 전신주도 찍혀 있고 어떤 때는 뭐 자전거도 찍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. 근데 그 면적을 나중에 필름 면적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상당히 넓어요. 그래서 제 판단에 이 펜탁스 67은 89% 내지 80한 7, 8% 이렇게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야율 차이가 난다는 거를 꼭 알아두세요. 요즘 어떤 현상들이 좀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35mm 카메라를 쓰다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거나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645로 올라가고 645에서 적응이 되면 또 67이나 뭐 68, 69, 뭐 66 이렇게 갔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형으로 갈 사람들은 또 대형으로 따로 가고 이런 식이었었는데 그냥 35mm 쓰다가 그냥 바로 대형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. 이 612 같은 경우 어떤 시야율 차이가 생길 수 있느냐면요.
뭐 리노프 612는 제가 그 파인더를 정확하게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노프에도 612가 있죠. PC하고 PC2하고 두 가지가 있죠. 굉장히 유명한 카메라인데 이 호스만 612 같은 경우는 이 렌즈로 빛이 들어와서 이 뒤에 있는 매거진에 그 상이 맺히게 돼 있거든요. 화각은 어디로 보냐? 요거로 봐요. 이거로 약간 띄어서 봤었을 때하고 바짝 들어가서 봤었을 때하고 이 보이는 면적이 틀려요. 그러니까 이 호스만 612나 이런 걸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잖아요. 그럼 본인이 결과물 나온 거하고 내가 그 파인더를 통해서 본 거하고 어느 지점까지 본인이 가야 맞나, 이거를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저 유형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, 저런 유형의, 그랬었을 때는 반드시 CIU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나중에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장면, 그 장면에 최대한 근사치로 가는 그런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CIU를 꼭 확인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